예, 조국 혁신당 대변인 김보입입니다. 오늘은 일본 라인 문제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혜민 당선인께서 기자회견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10시에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내용을 꼭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급하게 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대일 굴종 외교와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대한 사업 영향력까지 넘겨주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의 라인 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 경영자는 어제 라인 야후 실적 발표 자리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중호 라인 야후 최고 제품 책임자도 사내 이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라인 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만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아직도 더 일본에 퍼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대비라도 하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전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여러 일본 기업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유니콘을 꿈꾸며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던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에게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일본을 위해 열심히 일해다오인지요?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잘 버텨라인지요? 한국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줄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나 주일 한국 대사관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언론 플레이까지 돕고 있습니다.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의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고 합니다. 도쿄 특파원단이 이런 요구를 거절했을 때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한 것도 한국 외교부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이 사라질까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일본 총무성은 담당 과장의 전화 한 통으로 우방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생색냈을 터다라고 한탄합니다. 외교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너무나 우습게 보는 이 정권은 국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불과 이틀 전 국가는 기술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국익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 발 앞서 대비하라는 주문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기대도 접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총성 없는 국가 간 기술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버티면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의 싹까지 잘라버리지 말아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김도연입니다. 오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직권 남용까지 의심되는 최상병 사건. 대통령은 특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 용산 대통령실이 상당히 분주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군 사망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 대통령실이 적극 나선 것입니다. 기록 회수는 단순히 이첩 보류를 넘어서 이첩을 취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나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상병이 세상을 떠나고 벌써 2계절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건의 진실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직권남용을 통한 이례적인 회수가 사실이라면 이 또한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진실은 덮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사건은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진실을 알고 싶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방해한 이들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부권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부디 대통령실이 민심을 제대로 듣길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 대통령실과 21대 국회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2%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연금 개혁을 위해 특위를 만들었지만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기 싫어서 활동 기한을 2차례나 연장했고 결국엔 책임 있는 결과물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맹탕 정부안을 내면서 개혁을 국회와 공론조사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시민 대표단에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개혁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대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다면 도리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위해서 개혁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로 넘긴다면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민생을 책임지겠다면 이번 21대 국회에서부터 의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함께 적극 개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강민국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 이름으로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건 의결 강력 규탄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또 한 번 입법 독주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 위원장과 위원들이 여당과 합의 없이 정무위 전체 회의를 강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청한 전 건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의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고발건을 단독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건은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입니다. 정무위원회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건입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건의위원회 전 기조실장이 전현희 전 건의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정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정을 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수사 또한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피사실 공포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수처가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를 착수한 지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권익위와 감사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도 어느 것 하나 밝히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수사협조를 운운하며 국회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며 그렇기에 국회는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요청해 왔다고 해서 여당과 합의도 없이 고발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이번 공수처의 고발 요청건에도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4년 5월 9일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1동.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에게 맞서겠다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무려 631일 만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혹시나 했으나 또다시 역시나였습니다. 안타깝고 또 무척 분노스럽습니다. 이번 회견을 준비하며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과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이번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공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는 알고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듭 요구하고 촉구하고 호소하고 명령하고 있는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그 짧은 외침을 대통령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할 생각조차 전혀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은 아랑곳 없이 그간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으니 앞으로 더 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동문서답도 아니고 명백한 거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거부의 입장만을 오히려 더 굳게 밝혔습니다. 끝내 우리 국민에게 맞서겠다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또한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둡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이 무도한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일하게 공감했던 대통령의 첫머리 인사말처럼 요즘 정말 많이 힘든 우리 국민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수영입니다. 자화자찬, 책임회피, 거부권으로 점철된 전파낭비 재방송, 기대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기자회견은 자화자찬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 후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들이 못 느꼈다라던 기자회견과 똑같이 노력했는데도 국민들이 못 느꼈다라는 책임 회피로 시작하고 끝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실소조차 나지 않는 재방송은 전파 낭비일 뿐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을 못 느낀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행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투표로서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기조 발언에서 노동 탄압, 원전 매몰, 토건 카르텔 배채우기와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부자 감세 기조를 지난 2년간의 성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얼마나 안일하게 국정을 돌아보고 있는지 증명하는 셈입니다. 특검에 대한 반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나에 대한 정치 공세, 최상병 특검은 수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며 이종섭 출국 금지는 인사검증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며 책임 회피와 거부권 행사를 내비쳤을 뿐입니다. 국정 전환도 아니 최소한의 반성도 없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암담한 현실뿐입니다. 말로만 진정성, 대화, 협치를 말한다고 소통하는 정치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국정 전환만이 그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부자 감세 철회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의 수용, 그리고 삭감된 공적 비용의 복구 등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은 없음을, 계속 지금 같다면
오로지 막다른 골목에 크게 충돌하고 말 것임을 분명히 짚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고집불통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제까지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21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기 3년차 두 번째입니다. 4.10 총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 이후의 기자회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는 우리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께서 심판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역시 한치도 예상을 비켜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2년 기자회견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국정기조 쇄신을 바랬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습니다.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국민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바로잡아가는 일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라인야오 사태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인야오의 최고 경영자가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서 기술적인 협력 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데 이어 이사회의 한국인 유일 한 임원을 배제하면서 라인야오가 완전히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라는 지적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에 이어서 한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일본의 민관이 합동으로 해외 기업을 이렇게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을 하라고 우리 정부에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민관, 또 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자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마츠카 루이, 사토 케이 등 일본 자민당 의원들과 모처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알리고 해결책 마련의 시급성 또 중요성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 야오가 네이버에 이제 축출에 나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네이버의 입장과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해킹 사고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원인 분석,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보안 조치나 벌금 등 페널티가 아닌 지분 정리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마디로 지나친 압박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가 물론 일본 국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초민감할 뿐만 아니라 해킹의 주체가 북한, 중국 등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에 하나 해킹 사고에 적성국들이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함께 신속히 빨리 대응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신속히 맞대어야 합니다.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혹시나 오해들이 있다면 빨리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익소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이번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 관계의 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저 또한 라인 야오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후 브리핑 두 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앞두고 있는 기아차와 현대차 노동조합에서 주 4.5일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 노조에서는 지난 2일 진보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에 주 4.5일제 법제화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긴 편에 속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15시간인데 OECD 평균이 1716시간이니 연간 약 200시간 정도를 추가로 일하는 셈입니다. 그간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꾸준히 줄어왔음에도 아직도 이렇습니다. OECD 평균에 미치려면 여기서 주 3.8시간을 추가로 더 줄여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당연히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장시간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이 수많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제기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제안했습니다마는 그 무슨 기구들보다 오히려 주 4일제 전면 시행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제화 제한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기아, 현대 등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진보당도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사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하여 곳곳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경북 울릉도 공항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던 60대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다시 또 DL-ENC 현장입니다. 중대재해 최다 사업장으로 국회에서 질타까지 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애꿎은 우리 노동자가 또 죽었습니다. 엊그제는 인천에서 우체국 소속 30대 집배 노동자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울산에서 50대 택배 노동자가 출근을 준비하다 쓰러져 응급 후송되었으나 숨졌습니다. 고인이 속한 노동조합에서는 과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2월에도 과로가 의심된다며 정밀 검사와 휴식을 요구받았지만 택배 업무의 특성상 휴가가 불가능하여 아예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 노동자는 병가 등으로 일을 쉬려면 대체 근무자를 사용하는 용차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10위권대의 경제 대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이처럼 매일같이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이른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했다고 자화자찬에 바빴습니다. 정말로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를 일입니다. 대통령은 물론 집권 여당에서도 입만 열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줄구장창 떠들어댑니다. 민생이라는 말 자체가 삶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야 그 무슨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그 무슨 고상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이전에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국민들부터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정권의 국정 기조가 크게 바뀌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삼가 이 순간에도 일하다 죽어나가는 우리 모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언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더니 1년 9개월 만에야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직전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회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회견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친윤 언론들마저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고 충언을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은데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이렇게 얘기한 총선 직후 국무회의 때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마음에 가닿은 답변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족, 미흡, 송구,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은 다 아는데 혼자만 모릅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 권한을 위임했는데 윤 대통령은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돼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및 민생위기, 최혜병특검법,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하나씩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하고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급으로 격상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못 없애서 안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최혜병특검법은 검경과 공수처 수사 뒤에나 결과가 미진하면 하자고요? 격노한 적은 없고 무리한 작전에 대한 질책성 당부였다고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테면 해보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에 성공하지 못하면 22대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서 최혜병 순직 수사사건 외압의 주범을 찾아내고 말 테니까요.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디올백 사건 하나에만 사과하고 끝낼 것입니까? 도이치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어제 어버이날을 기념해 가석방이 결정된 장모 최은순 씨를 제외한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주가 조작에 참여해 얻은 수익이 23억 원에 달한다는 표현이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의 의견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견에 기대하지 않았기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치하에서 3년을 버텨야 하는 국민들의 신선한 삶이 걱정될 뿐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에 화답하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지 않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민생도 살아납니다. 물가도 못 잡고 민생 회복 대책도 없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의 길을 찾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외신만, 경제 분야는 경제지만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기자회견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난리고 하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 여러 언론들의 서늘한 비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받고 욕먹는 일도 대통령의 중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니 묵묵히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9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20분 남짓 있었습니다. 의료개혁 주제 하나만으로도 51분을 썼던 데 비하면 양호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중 비공개 부분에서 민주당 주장 85%, 대통령실 주장 70%가량 발언 분량을 챙겼던 때와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워낙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시니 혹시나 입맛에 맞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만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교 안보 분야 질문 기회는 외신에게만 주고 경제 분야는 경제신문사에만 질문 기회를 주는 규칙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겁니까? 외교 안보 분야를 질문한 기자는 로이터, AFP, 니케이, BBC 소속이었습니다. 외신들에도 질문 기회를 줘야겠지만 국내 언론에 외교 안보 분야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문제입니다. 대일 굴종 외교를 한일 관계 정상화로 포장하고 가치와 이념을 앞세운 미일 편중 외교의 폐해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 국내 언론들은 없었을까요? 경제 분야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이렇게 경제신문 기자들만 질문했습니다. 질문 기자 선정 방식이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주년 그리고 새해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독특한 취향을 존중하는 언론사를 콕 집어서 단독 회견을 했죠. 그게 훨씬 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발전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자회견을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참모들과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이 왜 윤 대통령에게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수식어를 주는지 토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정치감사의 주모자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퇴하십시오.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질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하여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기소된 지 3년 반 만입니다. 대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재감사는 애초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감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월성원전 감사라는 감사원 정치질에 무고한 공무원들이 희생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의 정치질은 월성원전 감사뿐이 아닙니다.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통계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전 정부 죽이기의 선봉에 선 감사원의 정치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사무총장 시절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 문자를 보내 감사원 독립성 침해 논란을 낳았던 장본인입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를 주도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부적법한 감사임이 확인된 월성원전 재감사를 지휘한 당시 공공기관 감사국장입니다.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를 시작으로 이번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은 수년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요구합니다.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엉터리 정치감사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기교 없이 직선으로 살았다 했으니 기교 없이 직선으로 쭉 감사원 밖으로 나가십시오. 더 이상 감사원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의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습니다.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실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간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성의 등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앞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속 민생 경제 회복과 수출과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한 경제 활로 개척, 약자 중심의 복지 정책 확대, 외교 안보 문제, 물가 및 부동산 정책 등 의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 과제, 저출생 지방 소멸의 해법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업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